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두 다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사랑하는 손주를 안아주는 일도 포기해야 하며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 원인은 잘못된 방치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오며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이 응급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의 78%는 낙상이었고 그 낙상의 85%는 다리 근력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환자분들의 88%가 단 3개월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7세 정형외과 전문의 김희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노인 정형외과 연구팀장을 역임했고 대한노인의학회에서 평생 걸을 수 있는 다리 만들기 연구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도 77세인 지금 매일 산을 오르고 손주들과 축구를 하며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 덕분입니다. 병원에서 저는 매일같이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이 어느새 보행기에 의존하고 계신 모습으로. 하지만 반대로 정확한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90세가 넘어서도 혼자 여행을 다니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비법까지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당신의 다리,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절망감,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0년간 진행한 추적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후부터 다리 근력은 상체보다 3배나 빠르게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이미 25세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매년 1.2%씩 근육이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단 30%만 남게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무려 75%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리가 약해지면 몸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76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세요.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점점 걷기가 힘들어지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서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 후로는 매번 화장실 갈 때 벽을 짚고 걸으셔야 했고 손주들이 할머니 안아줘요라고 해도 아파서 못 안아주셨습니다. 혹시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 봐 물도 제대로 안 드시고 결국 기저귀까지 고려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오셨을 때 눈물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은데요.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면 당연히 다리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별표 방치의 결과 별표일 뿐이에요. 박 할머니의 무릎 MRI 결과를 보면 무려 70%의 연골이 멀쩡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허벅지 근육이 20대 수준의 단 25%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 무릎의 체중의 5에서 7배 하중이 가해집니다. 70kg의 몸무게를 가진 분이라면 무릎에는 350kg의 압력이 쏟아지는 셈이죠. 이 충격을 받쳐줄 근육이 없으면 뼈와 연골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돼요.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지고, 근육이 없으니까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 단 6개월 만에 걷지 못하는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35년간 연구한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악순환을 단숨에 끊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알려드릴게요. 2022년부터 근감소증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병이라는 거죠.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근감소증 환자의 82%는 단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상식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시월하지,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라. 이런 생각이 오히려 어르신들을 병들게 만든 거죠.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을 가슴에 X자로 깍지 끼고 일어나 보세요. 5초 안에 일어날 수 있으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10초 이상 걸리거나 팔에 힘을 써야 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또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없다면 낙상 위험이 5배 높아집니다. 82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 테스트에서 무려 18초나 걸리셨어요. 선생님, 젊었을 땐 100kg 쌀포대도 혼자 들었는데 이제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요. 정말 나이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95세가 넘어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단 12주 만에 근육량이 평균 23% 증가한다고 밝혀졌어요. 심지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도 6개월 안에 30대 수준의 근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요. 이제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30년간 연구 끝에 찾아낸 기적을 만드는 다리 살리기 4단계 운동법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단계 생명력 되찾기 의자 운동.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가슴에 X자로 깍지 낍니다. 그 상태로 5초 동안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5초 동안 천천히 앉아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왜 기적의 운동인지 아세요?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고 관절의 하중을 줄이며 근감소증의 시작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핵심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의 황금 공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어르신들의 근육 유지와 회복의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보다 훨씬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85%가 권장량의 60%에도 못 미치는 단백질만을 섭취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이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단백질 섭취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루 3끼에 고르게 단백질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 2개와 두류 1잔, 점심에는 닭가슴살과 된장국, 저녁에는 생선구이나 두부 반찬을 챙기는 식입니다. 여기에 간식으로는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를 추가해주세요. 또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사 직후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는 근육 합성의 황금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우유 1잔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단백질 흡수를 돕는 비타민 B6, 마그네슘, 효소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가 약하신 분들은 부드러운 단백질 형태, 예를 들어 달걀찜, 두부,
요거트처럼 소화가 쉬운 음식을 우선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과 혈액순환 개선법, 그리고 단백질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변화를 믿는 의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결단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89세 정옥순 할머니는 2년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10m도 걷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조차 수술이 어렵다고 하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소개한 이 방법을 보고 매일 따라 하셨고, 6개월 뒤엔 그 위의 계단을 혼자 오르내리셨고, 2년 뒤엔 혼자 시내버스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병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도 나는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도 해보자라는 마음.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순간입니다. 근감소증은 병입니다. 그리고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딘다면 당신의 다리는, 당신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요약해 드릴게요. 기적 같은 다리 회복의 핵심은 다리 근력 플러스 혈액순환 플러스 영양 플러스 마음,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첫째, 4단계 다리 근력 운동으로 무너진 하체를 되살리세요. 둘째, 발목 펌프, 온혈력, 다리 들기 같은 혈액순환법으로 다리 속 생명을 다시 깨우세요. 셋째, 단백질을 체중당 1.2에서 1.5g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 재건의 원료를 공급하세요. 넷째,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여러분, 다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다리는 곧 삶의 자유입니다. 혼자 화장실 가는 자유, 손주와 놀 수 있는 자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자유, 친구를 만나러 가는 자유, 그 모든 자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지키는 건 곧 당신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의 다리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놀라운 변화로 보답할 거예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도 가능하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희망을 느끼실 수 있도록요. 영상이든 문자든 인쇄물이든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나 보세요. 5초 안에 가능하셨나요? 그럼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혹시 어렵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엔 분명히 빛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소개한 운동과 영양, 생활습관의 총체적인 실천법은 단순한 건강 유지만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의 열쇠입니다. 특히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 단백질량은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인데,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세 끼로 나누어 한 끼당 25에서 30g씩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률을 가장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 하나엔 약 6g, 두부 반모엔 약 10g, 닭가슴살 100g엔 23g, 생선 한 토막엔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핵심입니다. 밤사이 분해된 근육을 회복시키려면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 30g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5세의 최병수 할아버지께서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라고 처음 말씀하셨지만 부드러운 달걀찜, 순두부찌개, 생선조림으로 식단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몸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라고 말하셨던 변화는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직접 증명한 예입니다. 여기에 더해 근육 생성을 돕는 비타민 D 섭취 역시 중요합니다.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거나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3회 정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육의 76%는 물이기 때문에 하루 1.52리터 정도를 1시간에 한 컵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영양 전략은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함께 식단을 구성하면 지속하기도 쉬울 뿐 아니라 영양 균형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동과 영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23시간은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의 활동이 근감소증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무려 4.2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30분 알람의 기적기입니다.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3분간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48분의 추가 활동이 생기고 근육 감소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계단 활용법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지만 내려올 때는 무릎의 체중의 8배까지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발 혁명입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너무 평평한 신발은 피하고 2cm 정도의 낮은 굽의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무릎과 발목을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발 모양이 바뀌므로 매년 신발 사이즈를 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노인은 근감소증 위험이 2.8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근육을 분해시키기 때문인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 매일 20분 산책, 5분 심호흡,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간단한 방법들이 효과적입니다. 78세 정순자 할머니는 이런 생활 개선을 6개월간 실천하신 뒤 이렇게 간단한 변화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아침 산책, 친구와의 카페 모임, 그리고 3년 만에 부산 여행까지 해내셨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사항도 꼭 지켜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는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관절염이나 무릎 수술 경험이 있는 분은 수중 운동부터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물의 부력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90%나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하며 몸이 어지럽거나 메스꺼우면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말하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천천히 자기 페이스에 맞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꾸준히만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3개월 동안 큰 변화가 없다면 운동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처음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다가 4개월, 5개월째부터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기다리면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80세 이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힘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더라도 그 기억을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어제보다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쉬웠나요? 화장실 갈 때 벽을 덜 짚었나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찼나요? 다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진 느낌이 드셨나요? 이처럼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84세 윤기철 할아버지는 매일 수첩에 오늘은 의자 운동 8번, 어제보다 2번 더 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 수첩을 보여주시며 선생님,
이게 제 인생 역전의 증거입니다. 라고 웃으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한 번만 해보세요. 내일은 2번, 모레는 3번.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동해요 라고 자랑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자극과 에너지가 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가장 고령이신 분은 94세셨습니다. 그분도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걸으셨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 살리기 4단계 운동을 매일 실천하세요. 둘째, 혈액순환을 위한 발목 펌프 운동과 온열요법을 병행하세요. 셋째, 단백질 중심의 식단으로 근육의 원료를 충분히 공급하세요. 넷째,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세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의자 운동 하나만, 내일은 거기에 발목 운동을 더하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그렇게 실천한다면 2주일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2주 후에는 화장실 갈 때 벽을 덜 짚게 되며 한 달 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이 가능해지고 3개월 후에는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겪고 지나간 길입니다.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한 발목부터 시작하는 균형 감각 회복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나도 시작합니다 라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다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